화요일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 텐데 어떤 종목이세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요? 예. 시청자님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28,1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28,100원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20%요? 예. 갖고 계신 지 조금 되신 거죠?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제쯤 혹시 들어가셨어요? 한 2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 사연 진단을 여쭤보신 게 처음이신 건가요, 시청자님?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셨어요. 좀 관리를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걱정이 돼요. 예, 좀, 그거 사놓고 좀 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매도 타임을 놓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가장 궁금하신 부분 어떤 부분이신가요?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손절매를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손절매를 해야 되면 어느 선에서 손절매를 해야 될지, 손절매하고 다른 걸 종목을 갈아타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해. 너무 지겨워서 사실 어제 좀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제 사실 조금 반등이 네네.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제 반등해고 오늘 싹 다 빼먹고 이라니 또 가만 보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종목 상담 한번 드렸을 때 그때 네. 한 17,000원선에 물량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7,000원선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손해를 보고 있긴 있는데 이 선에서 어느 선 정도에서 매도를 나와야 하고 될지. 좀 갈아탈까 싶어. 요즘 잘 가는 종목을 좀 갈아탈까 싶은데 매도 좀 시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선인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답답함이 여기까지 좀 느껴집니다. 일단은 반등을 할 수 있다면 어느 가격선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은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잠시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팔고 나오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2% 오르더니 오늘 장에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8% 하락하면서 12,05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이 종목 김봉만 전문가님 먼저 자세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측면을 살펴보니까 중국 경기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많이 주가가 좀 밀려왔죠. 실적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먼저 살펴주세요. 예. 자, 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실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저평가입니다. 제가 그 전에 풍산도 아마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급반등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현재 주가가 지금 이상하리만큼 너무 가격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2년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0%고 지금 다른 거 들어가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또 종목도 없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라면 지금 2년 보유했고 현재 주가 이 자리에서는 진짜 어금니 오른쪽 어금니에 쓸개 깨물고 왼쪽 어금니에 레몬 깨물고 버티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으로 또 밀렸던 이유는 지금 표를 보시면은 모 증권사에서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좀 영향을 좀 오늘 받았고요. 아울러서 기관 쪽에서도 오늘 한 50만 주 이상 좀 매도를 했는데 일단 요즘에는 롱숏 펀드가 많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공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의해서 이제 밀렸습니다만은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근데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012년도 1분기에 주가가 아마 2만 원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굴삭기가 제법 또 많이 판매가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밀렸던 이유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시장 굴삭기 판매량이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는 항시 연중에 굴삭기 판매량이 저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고기가 저점 이후고 나서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주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항시 악재든 호재든 간에 미리 그 선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6월달, 7월달에 굴삭기 판매량 증가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중국 판매량도 저점일 나올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도 이제 저점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기본적 일단 실적 연결 기준을 했을 때 측면을 본다라면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영업이익 3,600억, 2013년도 작년에 3,690억입니다. 그죠? 올해는 한 4,500억 정도 예상을 하겠죠. 작년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적자 1,000억 기록한 것은 뭐 자회사 바켓의 영향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자체가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할 것이고, 당기순이익도 1,000억 이상 흑자 기록할 겁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죠. 올해 영업이익이 최소 4,500억, 한 4천억 이상만 한다 하더라도, 여기다 PR 10배만 우리가 10배만 잡아준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4조 원 이상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실망시킬 종목이 절대 아니죠. 실적이 말해. 실적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저평가인 종목이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다.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꼬이다 보니까 주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찌글찌글 맴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를 마셔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그래서 일단 실적까지 우리가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이제 박스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주가 이하로 빠진다는 것은 사실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기본적 분석 먼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오늘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굴삭기 판매가 이 시장이 더 이상 회복이 되기 조금 불투명하다. 앞으로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점을 딛고 전문가님께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실적 개선이 이어질지 이런 여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슈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 건가요? 일단 뭐 이슈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이슈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 이 차트가 어느 차트냐면은 미국의 캐터필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장비 1위 기업이죠. 그러니까 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 뭐냐면은 바로 건축 기자재죠. 자, 미국의 건축 기자재 전 세계 1위 기업인 홈디포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바닥 대비해서 거의 서너 배 올라왔어요.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움직이죠. 우리나라 관련 종목이라든지 업종은. 자, 미국의 전 세계 중장비 1위 업체인 캐터필러의 주가가 벌써 1월 달에 이것도 한 1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어제까지 한 60% 이상 급반등이 났습니다. 마치 무슨 뭐 개별주 마냥 엄청 가볍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지언데 뭐 우리나라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영향을 좀 받고 그다음에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약간 뒤처지면서 주가 상승 터닝 시점이 약간 늦어지는 거예요. 한두 달 정도. 그래서 캐터필러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이번 달 지나가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요. 자, 이슈 쪽에서는 앞서 제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이 먼저 떠오르죠. 중국. 그러나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0억이다라는 가정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면 전체 영업이익 4,500억 중에서 중국의 굴삭기 판매하는 그 영업이익 비중이 10% 안팎이에요. 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까지는 중국에 많이 매출이 나갔는데 그것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 또 자회사 뭐 인수하고 미국에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경기가 터닝이 나오면서 그쪽에 또 수출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뭐 기계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도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중국 관련주의냐. 지금 중국 상해 증시가 막 바닥에서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도 같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도 이번 달 지나면은 뭔가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 탈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라 해도 그렇게 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더 빠질 자리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 통산하고 두산인프라코가 먼저 올라오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 박해 때문에 작년까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박해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이제 미운 오리 새끼였죠. 올해부터 100조로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박해시. 거기다가 이제 연말 가게 되면은 뭐 나스닥 상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의 어떤 그 기업의 질적 개선, 실적 개선,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 이런 부분을 고려하건대 이런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주가는 전체적으로 바닥권이지, 더 이상 빨자는 없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들고 가자. 앞서서 쓸개와 레몬 얘기도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좀 인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반등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와야 될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28,000원이면은 2년 전이죠. 2011년도 아마 그 하반기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단 글로벌적으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거품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계속 2년 동안 밀렸는데요.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뭐 소위 얘기하면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 거래소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기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적 2년 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 뭐 이후에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고요.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실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워낙 저평가니까 그대로 보시고요. 이번 달 말까지는 이제 박스권이에요. 좀 더 밀리면 이제 11,500원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 1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를 하세요.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죠.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오늘 이제 음보로 기관들 물량이 나오면서 막 2.8% 밀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큰 흐름,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작년 12월 달에 11,150원 저점을 찍고 나서 13,000원, 14,000원까지 지금 박스권 1년 동안 행보하는 겁니다. 그죠? 일본 보면은 막 찌글찌글해요. 언제 갈지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월봉 차트를 길게 보는 건 이제 월봉을 보시는 겁니다. 월봉. 자, 월봉 보시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중기 라운드형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달하고 지금 두째 주인데요. 아직 뭐 6월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월봉의 거래를 보게 된다라면은 초에는 누르고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아래 꼬리 주고 양선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진짜 뭐 지루하다 그러면 주가가 그러니까 14,000원 이하에서는 매도하지 마십시오. 반등이 나올 때 최소한 15,000원 윗선에서 뭐 절반 정도는 줄이셔도 되고요. 중장기로 보신다라면은 저는 하반기까지 최소 18,000원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본다면 18,000원까지요. 알겠습니다. 좀 길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조금 더 인내를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반등을 이용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으셨겠지만 이 김봉만 전문가 의견이랑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네. 여기서 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은 어떨까요? 추가 매수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자리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 원래 이제 그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그 생방송에서 지금 전국에 몇 수십만 명의 시청자님께서 보시는데 그 물타기를 뭐 하라고 이렇게 강연은 사실은 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시고요. 올 하반기까지 보시고 좀 자금 여유가 있으시고 지금 비중이 20%니까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매수 그 맥점 타이밍은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오늘 내일 들어갔는데 또 한 달 동안 계속 횡보해버리면 또 10%가 더 묶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서도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달 말 정도 가야 뭔가 이제 변화의 모멘텀이 나오니까요. 그때 한 이번 달 중순 지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 지나서 추가 한 10% 정도는 매수하셔서 좀 농런을 하시면 이 종목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느 가격에서 추가 10% 매수하면 될까요? 그거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한 추가 가격대가 매수 궁금하세요? 가격, 추가 네. 매수 가격. 네네, 전문가님. 예.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 많이 하십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전문가님, 답답하시니까, 추가 그러니까. 10% 예. 가격은 최대한 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원래. 예, 저희가. 자, 아래쪽으로 밀면요. 직전 저점이 11,150원이죠? 작년 12월 달 저점이요. 그 정도 주변은 일단 그 추가 매수 땡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현재 자리는 지금 박스니까요. 그거 안 주면은 차라리 13,000원 돌파하고 나서 그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어렵게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두 분의 전략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였는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김봉만 전문가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좀 길게 가져간다면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웅 PB 역시 투자 의견은 보유인데요. 목표가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9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현웅 PB님 좀 목표가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반등의 고점, 반등이 15,000원까지가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저도 상당히 목표가를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고 계시다면요. 15,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반등치가 15,000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두 분의 의견 모두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에서 사연을 좀 찾아볼 텐데요. 사조 시푸드입니다. 굉장히 김현욱 PB님과도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요. 1070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6,150원에 사셨고 20%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PB님, 이 종목 많이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한꺼번에 정리해 주세요. 네, 사조 시푸드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매매를 좀 했었고 이제 추천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조금 수익을 내고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혼란스러우신 시청자님들 계실까봐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일단 사조 시푸드가 매수했던 포인트 자체는 어떤 실적의 우상향, 어떤 역사적인 어떤 횟감용 참치가 꾸준히 이제 어떤 가격이 오르면서 우상향한다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요. 예전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참치 수요, 예를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참치 가격이 좀 과도하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횟감용 참치가 정상화된다라는 거죠. 수요가 정상화되는 모멘텀에 베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정상화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아주 높게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자산 가치 대비하면은 0.7배도 안 되는 이제 가격에서 PBR이 이제 거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퍼밸류에이션이 이제 순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떤 실적이 이익이 급증하면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수요가 필요한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플랫한 수요고 정상화된 부분이 이제 다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천보다는 이제 박스권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사조 시푸드가 이제 매수가가 6,190원이라고 하셨나요? 6,150원. 예, 6,150원이니까요. 일단 이 몇 틱이면은 몇 프로면은 바로 또 이제 수익 전환이 됐다가 지금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설정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근 저점이죠. 최근 양봉의 저점이라고 하면 6월 2일 날 저점을 한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죠. 5,800원이 저가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6,400원 후반대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박스권 대응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이자 손실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굳이 오늘도 수급이 조금 개선됐거든요. 오늘 같은 날 꼭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 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박스권 상단 올 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치가 6,400 후반대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대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 전략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통화가 됐네요. 계속적으로 좀 전화 주셨었나 봐요. 네. 다행히 이번에 뵙게 됐습니다. 그 네.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SL이요. SL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죠. 2321원이요. 2321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10%요. 70% 맞으세요? 네네. 시청자님 좀 비중을 늘리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좀 비싸게 네. 잡아서요. 아. 좀 낮춘 건데도 비싸게 잡았더라고요. 최초 종가에 매수가가 잡아내는데 끝나기 전에 잡아서.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사시고 나셔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이 환율 때문에도 좀 많이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네.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드릴까요? 아니, 그러고 너무 위에서 잡았나, 이거 오르지도 않고, 아침에 보니까, 나갔다 와서 보니까 떠서 시작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에서 그래도 종가에는 좀 올라선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시청자님. 21,2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장까지는 계속 들고 계셨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좀 여쭤볼까요? 진봉만,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70%면은 좀 비중이 좀 가하시네요. 예, 매수가 23,300원 맞죠? 예. 23,300원. 네. 예, 지금 소폭 수익 중이시고 비중이 조금 좀 가하시니까요. 네. 내일장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일거리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일단 한 23,000원 정도는 충분히 줄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네네. 예. 23,000원이요? 예, 23,000원 안팎. 그 정도 일단 주면은 한 절반 정도는 단기적으로 한번 차익 하셨다가 네. 이 종목은 뭐 지속적으로 막 급반등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고 네. 업황과 실적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녹론 네. 중장기로 본다라면은 뭐 2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갑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지금 뭐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우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23,000원 제가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네. 자, 잠깐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앞서 왜 23,000원 말씀드렸냐면은 2012년도 5월달, 7월달 이때 23,000원, 300원 요 구간에 매물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네. 악성 그 매물이요. 그때 이제 절반 정도 차익 실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주가 이제 월봉 보시면은 그 정도 또 가격 가면은 이 고점과 저점에 이제 50% 되돌림 저항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또 매물이 상당히 많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도 좋고 차트도 좋고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습니다만 일단 70%는 약간 가고 그중에 절반 정도만 23,000원대에서 차익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후에 뭐 2만 원에서 19,000원만 크게 해소 안 하면 만 2, 3개월 정도 보유해 나가시면 2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전략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해보시고요. 수익 실현하시면서 좀 좋은 전략 대응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SL까지 전략 살펴봤고요. 광고 보시고 저희는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